예, 자, 오늘 저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이제 지수가 좀 눌렸는데, 급락이죠, 그죠?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던 주식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 뭐, 투매가 또 나오니까, 이제 종목들도 이제 매수 맥점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니까 뭐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전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잘 가다가 이제 잠시 쉬러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맥점에 들어오는 종목들 어떤 거를 공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어떤 매매 기법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어제 얘기해드렸던 2차 전지주처럼 전저점을 깨고 또 본격적인 또 하락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공부하기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1.5% 급락을 했고, 이틀 연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0.7%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덜 빠졌죠, 그죠? 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등락 현황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아시아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나스닥이 빠졌죠. 다 빠졌는데 엔비디아만 뭐 독주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엔비디아, 네. 거기 이제 조정이 오겠죠, 조만간.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자, 오늘 상해 증시가 0.6%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1.3% 거기도 급락을 했고, 홍콩 증시도 비슷하게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대만, 인도 각각 1.3%, 0.8%.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여기 이 증시하고 거의 똑같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떨어지긴 했는데요.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그럼 하락을 주도한 게 누구냐 이건데, 오늘 이 뉴스 보셨나요? 최태원 SK 회장님이 바람 났다고 해야 되는 거 맞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이혼 소송에 하고 막 그랬는데, 주식하면서 참 남의 집 이혼 얘기하는 것도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죠? 오늘 일찍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세기의 이혼이다. 그래서 최태원 씨하고 노소영 전 부인이죠. 근데 아무튼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이 노소영 씨가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따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두 분이 이제 부부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1심에서는 최태원 씨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왔었지만 2심 판결에서는 법원에서 이랬어요. 노소영 씨한테 1조 3,800억 재산 분할을 해줘라. 감이 안 잡힙니다. 그죠? 네. 그죠? 네. 감이 안 잡혀요. 1조 3,800억, 그죠? 네. 다 그 생각하고 계시죠? 1억만 여기서 떼요. 난 1억만 있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대기업 회장이다 보니까, 그죠? 이제 주가 SK 그룹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겠죠. 그래서 SK 지주회사인 뭐 이거를 여기서 다 하나하나 따져드리진 않을 건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 이게 지주회사인데 장중에 무려 15%까지 급등했었고요. 왜냐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자사주도 뭐 소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오늘 15%까지 급등했다가 9% 급등 마감했고요. 거래가 많죠, 그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3% 급락했습니다. 네. 이게 뭐 다 이혼 문제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영향이 없진 않을 수는 있겠죠, 그죠? 네, 없지만 않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 선언했다고 어제 3% 빼고, 오늘은 SK 하이닉스, SK 그룹의 이혼이기 때문에 이쪽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악재긴 악재인데, 그죠? 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악재지, 이게 뭐 계속 뭐 나올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저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그 다음에 2위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흔들려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죠. 시가총액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어제 신용등급 강등, 요거나 강등이 될 거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5% 급락을 해서 전저점을 깨면서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심리를 아주 많이 아프게 했죠. 그죠? 오늘 또 4% 급락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G 화학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종목이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계속 빠집니다. 원래 저런 악재 나오면 뭐 하루 정도 그러다 마는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쭉. 네. 이제 이 친구들도 시가총액 대형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줬겠죠. 그죠? 2차전지가 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안 좋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꽤 나오죠. 어제 하고 오늘 여기 환율을 좀 보시면은, 환율입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어제 조금 올랐거든요. 어제는 뭐 크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오늘 보시면 1% 급등을 했고, 캔들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뭐지 이거 이러면서, 그죠? 네. 근데 이제 환율 얘기를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해드릴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항상 시황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하려고. 근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엔화 있죠, 엔화. 엔화가 4월 말에, 그죠? 이렇게 급등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요동을 쳤어요. 일본 엔화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엔화가 이때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가지고 뭐 또 시끄러웠죠. 증시가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털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엔화 여기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주가를 급락을 여기 엔화를 떨어뜨려 놨죠.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지금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환율이 엔화가 조금 올라오면 원달러 환율도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에서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채권금리가, 미국 채권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의 채권금리가 상승한 것은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서, 즉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져서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사를 썼으면 그분은 돌팔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금리 인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채권금리가 어젯밤에 오른 게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작년부터. 올해 5월 달에 미국 재무부, 미국 정부가 미국 채권 발행을 많이 할 거라고. 채권 발행을 왜 많이 하겠어요? 그게 돈 푸는 거 아니에요? 빚내는 거잖아요. 나라 빚내는 게 국채 발행인데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돈 풀어가지고 선거 때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응?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 그래서 빚내가지고, 빚낸 건 나라 빚낸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되게 많이 했겠죠. 근데 국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 국채 발행한 걸 사줄 사람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기보다 인기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미국 정부에서 발행을 했는데 잘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좀 올려야죠. 제가 금리를 더 드릴 테니까 사가실래요? 그럼 제가 사갈게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장기채에서 투매가 나오거든요. 장기 채권에서.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어제 엊그제 좀 이틀 동안 오른 거지, 뭐 금리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헛소리. 그렇게 기사가 나온 거는 헛소리. 채권의 움직임도 모르는 인간들이 함부로 글 쓴 거니까 그냥 왜 저러냐 이러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 얘기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전반적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은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는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1월 말부터 올라왔던 대형주들, 그리고 뭐 개별주들도 지금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살짝 숙이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뭐 서머랠리가 오고 뭐가 와도요, 맨날 올라가진 않아요. 어떻게 매일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렸으면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와서 좀 가다가 또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매수 맥점이 나오거든요. 매수 맥점이 뭐냐면 주식을 사면 수익이 금방금방 나는 자리, 그 자리를 매수 맥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등 직전에 그 어느 한 점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사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조준을 하고, 뭐 총을 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총을 쏴봤거든요. 근데 이제 조준을 하세요. 조준을 딱 하고 나서 방아쇠를 당길 때까지 이렇게 이제 조준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들어오면, 표적이 딱 그 조준점 안에 들어오면 그때 방아쇠를 살짝 당긴다고. 그러면 이제 총알이 나가면서 격발되면서 쫙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딱 그렇게 매수 맥점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매수 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많아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매매 기법이죠. 네,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종목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대형주도 준비했고 중소형주도 준비했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이게 매수 맥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면 돼요. 이렇게 한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박스를 넣어놓고 두 개를 좀 보죠.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제 쭉 급락을 했겠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잡아요. 바닥을 다지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투매가 세게 나와서 이걸 깨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 깰 수도 있지만 깼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탁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을 보통 매수 맥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 맥점이 맞으려면, 신뢰도를 더 높이려면 여기에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도, 그죠? 들었다 놓는 이 시점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 더 좋죠. 여기보다는. 그죠? 그러면 이제 돈 들어왔구나,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차트 매매 기법 있죠? 대부분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기법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뭐 신고가 나는 거죠. 52주 신고가로 나는 건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단을 돌파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탁 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이런 거를 공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닥이다 보니까 여기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거래가 눈에 띄어요. 박스권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할 때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류의 차트가, 이런 류의 주가 패턴이 더 눈에 잘 띕니다. 어쨌든 돌파한 다음에 뭐 하느냐, 제가 참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바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시 거의 내려와요. 다시 여기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 나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건데 믿는 사람은 들어오고 못 믿겠다? 나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세게 흔들어요. 요즘에 지수나 주가가 올라올 때는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그죠? 특별하게 이유도 없어요. 확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 때 되게 거칠게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아니 갑자기 어디야? 엔비디아에 지금 그 테스트하고 있는 HBM이 탈락했대.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다. 엔비디아에서 확인도 안 해주고 삼성에서는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죠? 갑자기 SK 회장님 이혼하는데 뭐야 1조 3천억 원 이상 주래요. 아니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난 그 정도 역할을 그분이 했다라고 봐요. 노소영 관장님 있죠? 저분이 나는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근데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근데 아무튼 네. 뭐 이런저런 일 터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지. 그죠? 네. 주가가 막 등락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여기서 유독 심하게 그래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딱 요렇게 나오는 요 자리에서 외국인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식을 이게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주식을 잘 사고 있다가 그죠? 잘 사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오늘 엄청 세게 던져요. 삼성은 노조 파업 선언하고 그죠?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7,800억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1조 원을 던졌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2조 원, 1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틀 동안 1조 8천억 원이면요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럴까요? 왜? 왜 갑자기 여기서 세게 후려칠까? 4월 20일 이후부터 외국인이 되게 많이 샀어요. 이번주 화요일까지도 그냥 무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하고 오늘 왜 이러냐 이거예요. 안 좋은 기사 슥 내면서. 그죠? 네. 이런다니까. 기관이 눈치채고 따라 팔고 있고, 그죠? 뭐 다시 사겠지만.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요런 자리에서 되게 심하게 흔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요런 자리에서 엄청 심하게 흔들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자, 요런 차트가 있고요. 하나가 더 뭐냐면, 요거는 요즘에 별로 없어요. 없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데, 주가가 시원하게 올랐어요. 뭐 50% 아니면 100% 이상? 50% 말고 100%에서 200%.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저점 대비 2배, 3배 이상 오른 주식이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겠죠, 이렇게. 근데 조정을 받는데 뭐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지났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가 매수 맥점. 그러니까 매수 맥점은 뭐냐면 들었다 살짝 놓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대, 요즘에 침대 많이 쓰시죠? 침대가 아니더라도 그죠? 근데 침대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깔잖아요. 근데 이제 침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얇은 덮고 자는, 여름에 덮고 자는 그런 얇은 천이 있다고 해볼게요. 천 같은 이불이. 그거를 공중에 탈탈탈 턴 다음에 그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놓을 때 어떻게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지죠. 이불이. 그렇죠? 천천히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주가가 탁 들었다가 천천히 떨어져. 요 느낌. 그래서 거리를 쫙 줄이면서 쫙 이제 침대 위에 그 천이 살짝 깔릴 때, 덮일 때 딱 그 기분. 차분해지는 거죠. 요 상태. 요 상태가 매수 맥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요약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해드린 거는 박스권 돌파하는 거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어디에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허리에서 나오는 거는 많지 않아요. 왜? 중소형 개별주들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면 요게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차트를 제가 종목들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갔던 게 이제 저기잖아요. 전기전선, 전력설비 이쪽이랑 뭐 원전 관련주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종목수가 얘기할 게 10개가 넘어가니까 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이 대주전자재료인데 대주전자재료도 2차전지랑 2차전지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작년에 못 갔어요. 작년에 한 4월 달에 잠깐 가다가 다음에 못 가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쌍바닥 아시죠? 쌍바닥. 그죠? 네. 이제 작년 이제 9월 10월에 쭉 급락을 했죠. 살짝 들었다가 또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왔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 엉덩이 모양 닮았죠, 그죠? 네. 쌍바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쭉 나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어때요? 거래가 되게 많죠. 거래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감소하다가 뭐가 거래가 툭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세게 확 들은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 들면 여기서 바로 쭉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 밖에 나가서 즉석법권 한 10,000원어치 사보세요. 되는 게 있나? 거의 꽝이지 않나요? 근데 어쩌다가 뭐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정도 확률이에요. 2등이나 3등 정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1등은 당연히 잘 안 나오고. 네, 그 정도. 확률이 그 정도. 바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정도 확률이에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이해가시죠? 그 정도 확률이라니까. 근데 잘 보시면 쌍바닥 찍는데 여기서 요러고 있었거든요. 들었다 놨다. 네. 전저점이 여기고 저점. 근데 여기를 이제 탕탕탕 요러고 있었다. 쌍바닥. 근데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파했는데 다시 떨어지죠. 어디에 떨어져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딱 떨어진 다음에 누르고 나서 간 거예요. 그 매수 맥점이 어디에 쉽게 얘기하면 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 헷갈리시거든요. 여기가 매수 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개인들이 좋아하느냐? 아니요. 죽으려고 그래요. 왜 죽으려고 하냐면 여기서 싸게 산 사람은 더 갈까봐 여기 전고점에서 팔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이 한 30% 정도 났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면 수익이 한 10%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확 그냥. 그럼 기분 안 좋지. 내가 이걸 여기서 팔아가지고 딴 종목을 샀더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초짜들이 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물렸던 분들은 그래 좀만 더 오면 본전이다. 본전 오면 내가 팔 수 있어. 올라와봐. 이러고 있는데 다시 쭉 떨어지면 어때요? 손실이 거의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또 손실이 20% 30%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붙으려고 하다가 다시 벌어진 거예요. 상처가. 미치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면 괴로워합니다. 그 매수 맥점에서 사야 되는데 보통 사기는커녕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시 누른다는 건 뭐냐면 많이 가려고 한번 누르는 거거든요. 개구리가 점프할 때 가만히 뭐 서 있다가 뜁니까? 몸을 땅바닥에 반짝 움츠린 다음에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촥 뛰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막 쌍욕들을 해. 팔았어야 되는데 미치는 거예요. 매수 맥점에서 뭐 한다고요? 욕하고 앉아있어요. 신세 한탄하고. 조정인가봐요 이러면서. 조정인 것 같은데 현금 들고 있을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매수 맥점에서 뭔 소리 한다고요 개미들이? 현금 들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엔 제가 그러면 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러세요 그래요. 주변에서 이제 우리 회원들 말고 우리 회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뜯어말리지만 주변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네. 옛날 같았을 옛날에는 정의감에 붙어가지고 안 돼요 매수 맥점이니까 가져가셔야 돼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판다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팔아라. 왜? 이거 참고 있는 사람들 빨리 돈 벌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팔게 돼 있어요. 너무 팔고 싶은데 너무 팔고 싶으니까 그게 입으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팔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뜯어말려도요 안 돼요. 네.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빨리 팔아라. 딴 사람들이라 돈 벌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못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러다가 쭉 올라오는 게 대주전자였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일까요? 1조 8천억 원짜리예요. 코스닥에서 1조 8천억 원이면 대용주입니다. 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돈 들어오니까 뭐예요? 앞에 매물대고 뭐고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냥. 이거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는 뭐 했어요? 간단해요. 작년 박스권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를 1월 말 2월 초에 뭐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업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죠. 특징이 뭐예요? 거리가 섰죠. 다시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딱 박스권 돌파했던 그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 다 털리게 한 다음에 메롱 그리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털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어요. 왜? 이걸 못 견디거든. 이거를 조금만 흔들어도 못 견뎌. 근데 이거를 다 참아낸 사람은요, 여기서 흔들어도요 견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뭐예요? 지수가 안 좋고, 그러니까 다시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요,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N자형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급등했다가 떨어지죠. 자, 급등을 하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전고점 근처까지. 급등하다 떨어지죠. 전고점 근처까지. 그럼 계속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이럴 때마다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그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요. 응?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것도 못 견디는 거라. 떨어질 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떨어질 때 이것도 못 견디죠. 그리고 올라갈 때 이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돈을 벌겠어요? 응? 무슨 돈을 벌겠냐고. 이분들은 그냥 은행 가야 돼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은행에 돈 넣으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도 그분들은 은행을 가요. 왜? 이분들은 돈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인드는 언제 길러지는 줄 아세요? 지금처럼 힘든 장을 겪어보면 그런 마인드가 길러져요.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견디는 경향이 좀 커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잘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고 부도날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잘 되다가 갑자기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겪어보니까 그분들은 주식할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장생활만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흔들면은 머리에 지진이 나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실력을 쌓으려면 이런 장에서 이겨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배운 거예요. 주식 투자는 사업이거든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자 신고를 안 내고 법인 그걸 안 해서 설립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1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하는 마인드로 해야지 직장인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도 많이 내는 거죠. 자, 현대차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재작년 3년 전에 21년도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추세를 그어드릴게요. 기준은 여기 고점과 그 다음 고점 여기에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러면 딱 각이 나오죠. 이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 초에 SK하이닉스 여기서 이게 급락할 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SK하이닉스가 23년도 1분기나 2분기에 엄청난 적자를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미들 다 팔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달쯤에 대량거래가 터지죠. 이게 언제 터졌는 줄 아세요? 미국의 실리콘은행 파산하고 개미들 다 집어 던진 다음에 그때 대량거래가 터졌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올라왔는데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이제 팍 늘어나면서 여기를 뚫었죠. 뚫었는데 바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바로 간 게 아니고 돌파한 다음에 눌렀다가 갔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갈 때 따라간 겁니다. 저희가 엔비디아에 뭐 HBM을 납품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쭉 따라간 겁니다. 삼성전자는 안 따라갔죠. 네. 나중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겠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망한다 그랬어요. 엔비디아 저기 SK하이닉스 여기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다 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러죠. 조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고점이 몇천 몇백 원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고점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과열된 거는 수익을 챙기면서 피하는 게 그죠? 그게 상책인 거예요. 욕심 많이 내다가 다 뺏기죠, 그죠? 네. 자, 이게 대형주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구산업 보시죠. 이구산업은 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제 급등했었죠. 그때도 구리로 갔었는데 조정 다 끝내고 나서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좀 했죠, 그죠? 이 뭐예요? 그냥 박스권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거드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3월달, 특히 4월달에 전력설비 전선주 많이 갈 때 그때 구리 가격 폭등한다 그랬더니 3월달쯤에 세게 들었다 놓고 쫙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려고 준비를 3월달에 해놓은 거지.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수 맥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은 개미들이 굉장히 짜증낸다고. 왜 빨리 안 가고 내려오냐고. 빨리 가지.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할 때는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들었다 놨다를 한 번만 살짝 해놓고 가는 게 더 많이 갈까요? 어떤 게 많이 갈까요? 네. 이게 더 많이 가요. 왜? 더 힘들게 했거든. 힘들게 할수록 많이 가고요, 빨리 가요. 한번 뽑으면 제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부실하게 하면은 좀 가다가 쓰러진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죠. 다 털리죠. 그러니까 이거 산업이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지금 잘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들었다 놨다는데 매수 맥점인가요? 보통 물리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얘도 들었다 놨다는데 혹시 매수 맥점인가요? 네. 거래가 이럴 때 매수 맥점이 나오지, 그죠? 네. 이렇게 빵 터지고 나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기법을 알려드리면 꼭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 아, 여기도 박스권, 그죠? 박스권 지금 돌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제 이슈 다 나오고 그래서 급등한 거 아니에요? 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 맥점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상승 초기, 그죠? 이럴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최대한 좀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모나리자, 이게 우리 방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작년 추세를 보면 요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올해 초에 저출산 관련주 여기 기저귀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돌파한 거죠. 아까 SK하이닉스처럼 살짝 한번 누르고 나서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그때 여기서 우리 방에서 추천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팔아버렸어요. 지금 싸게 산 게 있어서 2,000원대 산 게 있어서 거기서 팔아버렸다. 근데 보세요. 이게 주가를 한번 띄워놓더니 지금 어때요? 안 내려오죠. 단기적으로 매수 맥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단기. 지금 크게 보면 뭐가 앞에서는. 왜냐하면 양봉 하나 딱 나오고 눌림목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매수 맥점이 어디냐? 거래를 완전히 말리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였던 거예요. 지금 들었다 놨다 막 하고 있죠, 그죠? 요즘에 저출산 관련주도 꿈틀거리는 거 아세요? 이러고 있다. 조만간 뭐 사고 한번 칠 것 같죠, 그죠?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견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러고 있어요.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 모비스. 이게 모비스가 5월달에 저희 단톡방에서 나온 건데 3,500원 전후가 매수가거든요. 단톡방 추천주인데 3,500원이면 여기입니다. 바닥에 샀죠, 그죠? 이건 뭐예요? 조정 다 끝나고 내려온. 여기서 이제 살짝 들었다 놨다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4월 5월달에 이게 무슨 테마주냐면 뭐 핵 관련된 핵.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한테 뭐 핵 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 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거 수혜주예요. 그래서 단톡방이 5월달에 추천했거든요. 이게 3,500원쯤에서 샀고 오늘 어제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찍고 내려갔거든요. 수익이 한 40%까지 났어요. 네. 세죠, 그죠? 네. 바닥에서 사는데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유형. 전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를 깨긴 깼는데 4월달에 투매가 나와서 올라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던 거고 재료가 있어서 바닥에 싸게 사는 거예요. 거래는 별로 없어서 눈에 안 띄겠지만 재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업고 올라오는 거죠. 단톡방 추천. 저희는 라이브방도 있고 문자방도 있고 단톡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단톡방 단타치라고 해요. 쫙 뽑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네.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네. 지금 오늘 이거 말고 아까 이부 산업까지 얘기했죠, 그죠? 대창이랑 세명정 이런 게 공부하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대한전선, 한전산업, 우진엔텍, 서정기전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시간이 안 되네. 빨리 한다고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1번 찍어주시고. 네. 저는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 회원들한테 늘 강의하는 거니까. 네. 아시죠? 반응 없으시면 안 하는 거. 네. 지금 유튜브 쪽에 딱 한 명 찍었어요. 네. 이쪽까지 해서 2명. 자,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카트. 여러분들이 번호 찍는 거 보고 내일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네. 아니 관심이 없으면 제가 왜 해요,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강의 주제로 삼은 거는 뭐냐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살짝 떨어졌다 이거예요. 종목도 주가가 매수 맥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가려고 하다가 지수가 급락하니까 살짝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손절이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던 거를 그냥 현금화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매수 맥점이니까 사야 돼요. 사야지. 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조정이 올까봐 현금만 들고 앉아있는 거라. 응? 그 사람들은 조국의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왼수들. 사야지 여기서. 왜 팔어 자꾸. 그 사람들이 현금화한다고 파니까 차트가 이제 뭉개지는 거예요. 딱 그 정도만 빠지고 예쁘게 딱 끝나야 되는데 더 빠지는 이유가 뭐다? 그 사람들이 파니까. 겁쟁이들 진짜. 겁쟁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죠?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미사일, 총알이 막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인데 여기서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 겁쟁이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용감해도 안 되지만 네. 겁먹지 마세요. 매수 맥점이라니까. 썸머랠리 시작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그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 바꾼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썸머랠리가 오다가 말거나 가다가 말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그럼 내가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전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녹화방송 남기는 거 지우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안 지워놔. 항상 말을 신중하게 하고 최대한 그 얘기한 걸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안 지우는 것도 있어요. 녹화방송 안 지우잖아요. 항상 녹화 남겨놓고, 그죠? 어쩌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뭐가 컴퓨터가 팅 한다든지 뭐 서버가 그런다든지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지, 그죠? 네. 항상 녹화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밀고 가세요. 절대로 겁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아까 방송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재밌는 거 하시던데요. 뭐냐면 오늘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더라고. 잠깐만요. 내가 오늘 저녁 방송 때 이거를 할까 하다가 이거보다 매매 기법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김 실장님이 하시네. 그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광개토 대왕 프로젝트 2045년에 어디를 간다 그러더라? 화성을 간다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 있다 기사. 2045년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대요. 요런 기사입니다. 스페이스 광개토 100조를 투입한다. 그래서 시간내에서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주들 쭉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좀 보세요. 네. 이제 이걸 보시고 김 시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고 나서 다음날 뭘 확인하시냐면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지난달에 총선에서 엄청나게 크게 졌고 지지율이 되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 테마주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정부 정책 주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러면 이게 내일 시세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게 테마주가 정부 정책주가 형성이 되나 안 되나를 보면 우리가 테마주 할 때 방향 잡을 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김 시장님이 아마 종목들 센 거 순서대로 한번 얘기할 거거든요. 테마주 그쪽 그분도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적어놨다가 일부러 또 인터넷에 가서 찾지 마시고, 그죠? 네. 그래서 해가지고 한번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우리 내일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자고요. 네. 아까 얘기해드렸던 뭐 세명전기나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내일 밤에 그대로 다시 이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내일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혼자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혼자 하시면 돈 못 벌어요. 종목들이 거칠게 움직여서 매집하기도 힘들고 올라갈 때 다 털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옆에 두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